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승기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2021년 새해인데 올해 새롭게 바뀌는 법과 제도 어떤 게 있는지 핵심만 추려 오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사회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기존에는 2, 3학년에만 적용됐던 이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예. 앞으로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그리고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 교과서비도 안 내도 돼요? 예. 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한 160만 원 정도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최근에 이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예. 초중고교에서 이제 각 수준에 맞게 AI 수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별로 이제는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고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2021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 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이런 과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예. 아, 과목으로 AI가 또 있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병역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이제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신검 기준이 신체 검사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앞으로 용문신, 호랑이 문신도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입대해야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해인 2020년보다 1.5% 인상되는데요. 예. 월 한산액으로 보면은 182만 2,480원이 이제는 최저임금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나저나 이제 호랑이 문신이나 용문신한 친구들 이제 군대 바로 들어가면 병장이 아니잖아요. 2등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빨리 타투 지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형사 사법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검찰의 최종 수사 종결권과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부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마치 검찰의 하위 조직과 같은 그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또 검찰과 경찰을 대등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설정한 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바로 오늘자로 시행이 됩니다. 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을 1차적, 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을 해서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경찰에게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기존의 수사 과정이 이제 대폭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자치경찰 제도도 오늘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모든 분야가 아니라 생활안전, 그리고 여성 청소년, 그리고 교통사무와 같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만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돼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제 가해자를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변경됐고요.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요. 아, 그동안은 과태료만 냈었어요? 예, 이제부터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됐네요.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성과평가 그리고 교육훈련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또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이들은 애당초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불가되도록 이제 초중고 이제는 기본교육법 등이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외에도 올해부터는 성폭력이나 폭행과 같은 인권 침해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이제 체육 지도자와 단체 책임자들은 그 명단이 공개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육비 이행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먼저 감치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1년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렇군요. 인터넷에 이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 공개도 가능해졌고요. 또 출국 금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 그리고 이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최근 우리 출경대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양육비는 어린 자녀들의 생존권 그리고 복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쓸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양육비로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양육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생활한다는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정말 그게 네. 정말 중요한 생각 같습니다. 지금 네. 말씀 주신 게 핵심을. 자, 부동산 분야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부동산 분야에서는 역시 세금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같이 이제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예. 우선 세율인데요.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현재 0.5에서 2.7%인데 이젠 이것이 0.6에서 3%로 오릅니다. 예. 그리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에서 3.2%였는데 이제 이게 1.2%에서 6%로 거의 2배 가까이 대폭 인상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르는데 특히 10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6월부터는 주택 전세 그리고 월세 계약 시에는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할 계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신고해야 되는데요. 예.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양제도의 변화를 또 살펴보면은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외벌이는 120% 그리고 맞벌이는 13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외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 그리고 맞벌이는 160%까지 기준이 완화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710만 원을 넘지 않으면은 이 이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제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로또에 가까운 청약열풍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가 과연 쉬울까? 약간 의문입니다. 예. 참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 자, 다음으로는 또 어떤 분야입니까? 예. 교통 분야에서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제 주정차 위반 시에 과태료 벌칙금이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에는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주식 분야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그리고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요. 또 작년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이제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 25일부터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6대 판매 원칙이 부여가 됐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그리고 광고 규제 이렇게 6개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50%까지 징벌적 가징금 부과가 가능하고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제 판매 제한 명령권 행사 그리고 청약 철회권 행사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연금 분야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확대돼서 이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됐고요. 또 가입 대상 주택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바뀌면서 이제 시가로 따지면 한 12억에서 13억 사이에 이제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도 주의해야 될 게 내년 2월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는 견주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아, 이거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모든 이제는 맹견은 아니고요. 도사견, 뭐 아메리칸 피플테리와 같이 이제는 한 5개 종이 포함이 됐고요. 뭐 이부 만약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주에게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예. 자, 올해 신축년에도 우리 이승기 변호사, 우리 출경대 오늘의 시사평론 코너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좀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예.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